자, 제가 앞에다가 코드를 좀 적어놨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거고 이 코드의 출력 결과를 디테일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이걸 예상을 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 2교시 때 배웠던 그림 그려가며 본인이 직접 한번 그림도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조금 드려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는데 실행을 시켜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랑 다른 결과를 예상하셨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신 거예요. 이 코드 내에서 객체는 몇 개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분석할 때, 이 결과를 예상할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객체가 몇 개인가예요. 이 코드 내에서 객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객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객체 두 개를 예상하셨다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결과를 예상하신 걸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지금 array라고 하는 변수와 array2라고 하는 변수가 두 개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객체는 하나라고 했어요. 이 코드에서 객체 왜 하나일까요? 지금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new라는 키워드가 한 번밖에 쓰인 적이 없어요. 이 키워드 없이는 객체를 못 만들어요. 제가 아까 이거 말고도 객체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하다라고 했지만 아직 안 알려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문법이 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 만드는 걸 지금 이 코드에는 적용을 안 시켰다라는 얘기니까 객체는 하나밖에 만든 적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객체 그냥 배열로 이름을 지어놓고 배열 열 자, 이렇게 해놓고 방 3개 뚫어 놓을게요. 사실 이 방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그리면 돼요. 그리고 리모컨이 하나가 있을 거고 얘 이름은 디스겠죠?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 이름이 디스예요. 근데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변수에 넣어주고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가 아니에요. 디스는 얘만 디스입니다. 얘는 그냥 복사본이에요. 이 리모컨한테는 이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이 변수를 불러다가 이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만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지 디스는 얘만 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첫 번째 줄 그린 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 한 줄.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코드를 그림을 또 그려볼 건데 자, array2라고 하는 거 변수를 선언했죠. 그리고 그 변수한테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뭐를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array라고 하는 녀석. 자, array라고 하는 변수는 뭐 가지고 있어요? 리모컨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nt a는 10 그리고 int b는 a. 지금 사실 이거 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코드잖아요. 이렇게 이 코드인데 개념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두 줄 같은 경우는 a 변수, b 변수 이렇게 있을 때 a한테는 10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10이라는 애를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이 안에 실제로 10이 들어있는 거죠. 이건 변수가 값을 가지는 거니까 안에 들어있는 넣겠다의 개념. 자, 그럼 b라는 애한테 a를 넣었다.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이 10을 여기다가 넣었다죠. 그럼 b한테도 10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a도 10을 가지고 있고 b도 10을 가지고 있어요. a가 가진 10과 b가 가진 10은 같은 10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값이에요. 별개의 데이터입니다. a가 가진 10과 b가 가진 10은 값이 일치는 하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예요. 근데 객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 array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을 array2한테 넘겨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건 객체가 아니잖아요. 리모컨이죠. 원격 조정이 가능한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리모컨을 얘가 받겠대요. array가 가지고 있는 걸 달라고 한 거니까. 그 개념이거든요. 그럼 리모컨을 넘겨줬어요. 근데 이 리모컨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얘는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객체는 하나인데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복사되어 튀어나온 게 디스를 제외하고 복사되어 튀어나온 게 두 개가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서 넘겨받았으니까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도 같은 의미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도 거의 그냥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array2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 이 두 개는요 결국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다 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서 한번 상황을 볼까요? 자, 0번 방 array라고 하는 녀석한테 0번 방 리모컨 눌렀고요 10이라는 값을 넣겠대요. 자, 방번호를 제가 안 써놨으니까 얘도 좀 써주면 여기 0번, 1번, 2번이죠? 이건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고 했어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라고. 순서 못 바꿉니다. 무조건 0번부터 시작이고 방번호, 방이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번호를 부여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눌러서 0번 방 찾아가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얘가 눌리는 거고 여기를 찾아와서 10을 넣은 거죠. 자, 10이라는 값. 자, 두 번째 1번 방에 버튼 눌러서 20이라는 값. 얘를 눌러서 여기로 와서 여기다 20이라는 값 이거죠. 자, 그 다음 array2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2번 방을 눌러서 30이라는 값을 넣겠다. 얘를 눌렀어요. 결국 여기로 들어오죠. 2번 방 찾아가서 30이라는 값.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출력했으니까 당연히 10, 20, 30이 나와야죠. 근데 사실 이만큼은요. 여기까지는 이 그림 이해를 못 하셨어도 10, 20, 30은 유출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넣는 과정과 빼는 과정이 동일한 애들이었으니까.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건데 변수는 이제 밑에였던 거죠. 여기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냥 이제 구분선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에 보면 array2한테 2번 방 찾아가라고 리모컨을 눌러요. 그리고 40이라는 값을 넣겠다를 해놨는데 얘를 누른 거죠. 눌러서 타고 들어와서 2번 방을 찾아가요. 40을 넣겠대요. 그럼 얘가 30이 사라지고 40이 남겠죠. 이렇게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 array2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으로 0번, 1번 가져왔어요. 얘를 두 번 이렇게 눌러서 0번 방 가져왔고요. 한 번 더 눌러서 1번 방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쉽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array를 눌러서 array가 가지고 있는 2번 방 리모컨을 눌러서 값을 가져오니까 얘를 눌러서 2번으로 찾아갔고 얘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객체가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두 개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 결국 리모컨만 증식된 거지 객체는 하나였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여러 대라고 했을 때 뭐 1번 리모컨으로 TV를 켜면 만약에 7번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2번 리모컨으로 TV 켰을 때 9번 나오거나 하지 않죠. 7번에서 꺼졌으면 7번으로 켜줘야 되잖아요. 결국 컨트롤되는 메인 주체는 누구? 그 TV니까. 조작하는 원격 조정하는 리모컨만 증식된 것 뿐이니까. 그렇죠? 그 개념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객체가 두 개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이 과정이 없을 거고요. 얘가 아니라 객체 하나가 뭔가 더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모컨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전혀 달라지죠. 얘는 30이었을 거고 여기 0번, 1번에는 값을 넣은 적이 없는 거고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변수의 객체가 직접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새로 그림판을 하나 열고요. 방 두 개만 할게요. 대충 리모컨도 그려놓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객체가 리모컨 연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변수에 이렇게 들어간 개념이었다면 새로운 변수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 변수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 객체 줘야 돼요.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럼 객체가 두 개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변수 얘네들에 대한 그림을 봤을 때 딱 그 개념이었잖아요. A가 가진 10이라는 값과 B가 가진 10이라는 값은 같은,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러니까 일치하는 값이지만 데이터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도 다른 객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체가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객체를 컨트롤할 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객체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객체를 여기다 리모컨 주고 저기다 주고 하면서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원본 객체는 하나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객체 만드는 방법, 이건 배열 객체 만드는 방법, 이거 하나 말씀드렸는데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객체를 만든 거 하나랑 이렇게 객체를 만든 거 하나 해서 지금 객체는 총 두 개거든요. 뉴라는 키워드를 썼으니까 얘는 당연히 객체 하나 만든 거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의 무언가를 사용해서 객체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건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객체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안 돼요. 이건 못해요. 지금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구조가. 선언과 초기화를 분리시킨 거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은 분리시키자마자 에러가 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방식은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할 때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겨먹은 애예요. 이건 문법상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쓰냐? 똑같아요, 방식은. 어레이2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안에 1, 2, 3이라는 값을 넣겠다까지 한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 1번 방 가져와, 2번 방 가져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나오겠어요? 1, 2, 3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적은 순서대로 0번부터 값이 끼워 들어가는 거예요. 끼워 맞춰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 하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뺄 거고 이거 볼 겁니다. 자,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는 어떨까요? 지금 얘가 없을 때는 그냥 실행하면 10, 20, 30이 잘 나오는 상황 당연한 거죠.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근데 이 녀석이 있을 때는 일단 지금 빨간 에러 있나요? 없죠. 얘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한 줄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 리모컨 눌렀죠. 지금 숫자 3 쓰여 있으니까 3번 방이라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 번호를 눌러서 찾아가서 40이라는 값을 넣겠다를 하고 싶은 건데, 얘를 실행해보면 당연히 익셉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일단 빨간 에러가 없었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아니고, 너 지금 이거 실행할 수 없어, 강행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빨간 에러 없으니까. 근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나올 수 있었죠. 자, 왜 해봤는데 안 되냐면 이것도 배열 같은 거 다루다 보면 많이 보시게 되는 익셉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라고 하는 녀석인데, 어레이는 뭐였다고요? 배열. 인덱스는 뭐였다고요? 방 번호죠. 아웃 오브 바운즈,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직접적으로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도
이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한테는 3번 방이 있나요?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방 애초에 방 3개야 라고 만들어 놨는데 방번호 0번부터 시작이니까 0번, 1번, 2번이 끝이잖아요. 방 없죠 이제. 버튼이 없다란 얘기예요. 얘를 찾아갈 3번 방이라고 하는 애가 없으니까 이 3번 방을 찾아갈 버튼이 없는데 그 없는 버튼을 누르겠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쓰여져 있는 이 방 번호가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배열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존재하지 않는 버튼을 누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방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에러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터미네이터 눌러주고, 아까는 값을 넣는 행위에 대한 익셉션을 봤고요. 지금은 값을 뽑아서 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상황을 놓은 건데, 개념은 똑같겠죠. 3번 방은 존재하지 않아요. 3번 방을 불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한다? 익셉션을 발생시키는데, 아까랑은 조금 결과가 다르죠? 아까 전 상황이랑 지금 이 콘솔에 찍혀있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에러 내용부터 보고, 내용은 동일해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어. 너 이런 방은 없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자, 지금 이 상황 기억하세요? 10, 20, 30이 나오면서 멈춰 있고요. 안 끝났어요 아직. 멈춰 있는 상태에서 얘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 똑같이 에러 그 익셉션 내용 보여주면서 멈춰 있는 건 동일한데 콘솔에 값이 없죠. 이거 왜 이럴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이라고 하는 이 예외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예요. 아예 안 돼가 아니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출력문이 실행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멈춰 있는 거고요. 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코드가.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잘 되고 여기서 멈춘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콘솔에 찍혀있는 결과가 30까지 출력이 되고 멈추는 겁니다. 이래서 익셉션과 에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빨간 에러, 얘는 실행할 때부터 뭐라고 할 거고, 애초에 에러가 그냥 빵 나와요. 근데 얘는 익셉션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되는 데까지는 한다라는 거죠.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익셉션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배울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F11 실행 말고 그냥 컨트롤 F11 실행하면 여기다 바로 알려줄 거니까 이런 걸로 보셔도 돼요. 디버그 모드 바꿀래 안 바꿀래 이런 거 선택하는 거 귀찮으면 그냥 컨트롤 F11로 실행하면 여기서 그냥 알려줄 거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리고 참 이거 저번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깜빡하다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코드 작성하다가 커서가 이렇게 되면 이거 인설트가 눌려있는 수정 모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코드 수정하면 이렇게 사라져요, 뒤에 거. 만약에 이렇게 커서가 두껍게 깜빡거린다 그럼 인설트 키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결과 당연히 예상 가능하죠. 몇 나오겠어요? 150 나오지 않을까요? 150 나오지 않을까요? 10, 20, 30, 40 더하면 100일 거고
50 더하니까 150일 거고 다 더한 거니까. 자, 150이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고자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얘는 뭐 나오겠어요? 30 나오겠죠? 150을 5로 나누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서 어차피 목만 나오더라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잘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더해지는 수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5번 방을 하나 만들어낼 거고요. 그러면 이거 방 크기 늘려줘야 되죠. 이거 안 늘어나면은 5번 방 못 만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늘려주고 여기 와서 5번 방을 찾아가서 60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쵸? 그리고 이 결과도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아직 안 더했고 합계에 추가 안 했고 나누는 수도 안 늘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합계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작업을 하나 더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6으로 바꿔야 되죠. 저는 더해지는 수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직접 더했고요. 나누는 수도 바꿨고요. 건드릴 게 많았죠. 결과는 잘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하드 코딩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하드 코딩은 지향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돼요. 지양. 지향이란다. 웬만하면 하드 코딩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변수들이 이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의 값이 변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연산이 크게 변한다?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그 연산을 수정해 줘야 된다? 라는 상황은 웬만하면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더하고자 하는 이 배열 객체가 가지는 값들은 10부터 순차적으로 10씩 늘어나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규칙이 있을 때 처리가 가능한 건데 자, 반복문을 쓸 거예요. int i는 0으로 놓을 거고요. 왜냐면 배열은 이제 0번 인덱스부터 처리가 돼야 될 거니까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rray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를 지금 반복문 안에서 하고 있는 건데 i 변수를 활용한 거죠. 인덱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다가 i 변수를 활용했어요. 그럼 첫 번째 0으로 시작할 거니까 조건 참이죠. 이거 실행하려고 들어오겠죠. 이때 i는 몇이다? 0이다. 그러면 0번 방 누르겠네요. 그러면 그 0번 방에다가 0 곱하기 10 하면 0일 거고 플러스 10 하면 10이겠네요. 그 결과를 넣겠다. 자, 한번 스텝 밟으면 1 증가돼서 다시 조건 봐야죠. 참이죠. 들어오면 i는 1 증가됐으니까 1번 방일 거고 1 곱하기 10 하면 10인데 플러스 10 하면 20이니까 1번 방엔 20 넣을 거고 그 수식을 넣은 겁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규칙적인 배열에 대한 값을 한 번에 처리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더하는 과정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겠죠. 값을 넣는 행위를 얘로 바꿨는데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아직 문제가 남은 게 방 번호를 늘리고 싶으면 저는 얘도 바꿔야 되고요. 여기다가 추가하는 것도 또 바꿔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반복문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겠죠. 자, 아까 전에 제가 배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애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array라고 하는 애를 불러다 놓고 점을 찍어서 네 길이가 몇인데?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평상시에 반복문 쓸 때는 뭐 1로, 초기값 1로 놓고 여기가 뭐 작거나 같다 이런 거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돌게끔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0으로 시작을 했고 같다가 빠져 있어요. 작다로 들어가 있어요. 왜? 전 여기다 이 길이라는 애를 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 array는 이 배열 객체는 길이가 몇이에요? 6이죠.
길이가 6이란 얘기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몇이에요? 5죠. 그래서 같다를 뺀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가진 길이 마이너스 1까지만 돌아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다 이거 넣어주면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없는 방까지 찾아가려고 해서 마지막에 에러 날 거니까. 익셉션 발생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좀 수정을 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근데 이거는 반복문을 따로 분리할 필요도 없긴 한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값 넣는 반복문이고요. 값을 다 더하는 반복문이에요. 우리 반복문 배울 때 이거 처리하는 거 해봤죠? 반복문 돌 때마다 썸이라는 거에 값을 원래 값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 줄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바로 적용시킬게요. 어차피 내가 나누고 싶었던 숫자는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총 방 개수였으니까 길이라는 이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녀석을. 이렇게 하면 결과 지금 210에 35가 그대로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 제가 방번호를 10으로 늘리면 알아서 0번부터 9번 방까지 데이터가 쭉 들어갈 거고요. 그 데이터를 다 더할 거고요. 그 데이터를 알아서 나눌 겁니다. 이게 하드코딩을 하지 않은 자동화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뭔가를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하드코딩, 처음에 쓰여져 있던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는 이런 식의 코딩은 하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약에 뭐 10부터 뭐 한 20까지 10부터 한 200까지 순차적으로 다 더하고 그거의 평균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 개수만 늘려주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항상 코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거 쓰면서 제가 뭐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밑에 있는 반복문과 위에 있는 반복문이 완벽해요. 동일해요. 조건이 똑같죠? 그러면 사실 이거 여기로 올라가고 이거 여기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값은 넣을 거예요. 어레이 변수 불러다가 리모컨 눌러서 값을 넣는 행위는 얘가 해요. 그리고 나서 썸에다가 덧붙여 놓고 또 반복 돌면 다른 방에 값 들어갈 거고 얘가 또 더할 거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객체, 기본적인 배열 객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내일도 객체 얘기고요. 앞으로 우리는 한동안 계속 객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다음 주 수업에서는 객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풀어볼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해볼 건데 이거 남겨드릴까요? 자, 객체 오늘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막 어렵지 않죠? 자, 객체는 좀 어려울 거다. 그 if나 포문, 반복문 같은 것보다는 확실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배웠던 그 그림과 이 코드 연결되는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객체를 어떻게 다뤄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복잡해질 건데 그 복잡한 것들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다. 왜? 눈으로 보이니까. 코드로만 써있으면 눈으로 그 그림이 형상화가 안 되니까 값이 어떻게 들어있나 어떻게 가져오나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값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어디서 꺼내오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내일 또 다른 객체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오늘 배열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